아트코비드20 진행자 노니펀이 김현수입니다. 아트코비드20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각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의 피해 사례와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 및 예술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전파하고 다양한 예술인들의 비슷한 사례를 걷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대면 온라인 토론으로 진행하며 분야별로 촬영 후에 토론의 내용을 유튜브 등 영상 공유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번 분야는 연극 분야의 배우분들 또는 예술 강사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패널분들께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들 성함과 이제 좀 하시는 영역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그 노승철 씨부터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29살 노승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승철 씨. 그러면 그 다음은 그 옆에 박경미 씨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노니퍼니에 일하고 있는 박경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미 씨. 네, 그러면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집단 공회에서 작, 연출, 배우, 기획, 제작을 맡고 있고요. 예술 강사 활동도 하고 있는 방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혜영 씨. 먼저 승철 씨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연극을 하신다라는 건 어떤 것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대학로에서 죽어야 사는 남자라는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월부터 계속 오픈런으로 하는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2달 가까이 동안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연을 못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 직접적인 피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연극을 하시다가 공연을 하시다가 이제 보류 상태이신 게 직접적인 피해이신 거죠? 네, 이게 계약은 되어 있는데 이제 공연은 하지를 못하고 이제 배우로서 무대에 서서 행복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무대에 찾아와 주실 수 있는 관객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면 그 이외에는 다른 일들은 아직 하시고 계시는 일이 없으신가요?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 또 뭐 연극 쪽의 일로 뭐 조연출이나 뭐 배우 조금씩 계속 했는데 이번에 이런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느껴보는 거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혹시 그러면 승철 씨 주변에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주변의 배우들 같은 경우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진 상태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어떤 영역이든 연기 쪽 영역은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미뤄지고 있는 추세라서 모든 친구들이 약간 대기하는 경우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저희 말고 어떻게 보면 배우들 말고 연출들이나 아니면 그 제작사 쪽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힘들어져 있죠, 솔직히 말하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그러면 이제 다음 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경미 씨는 현재 어떤 활동을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악기를 전공하는데 이번에 제가 뭐 피해를 입은 거는 이제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제 막 졸업하면 학사모 막 쓰고 이제 사진 찍고 이런 거 진짜 하고 싶은 로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졸업식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졸업식도 못하게 됐고 이제 또 연주 활동을 해야 수입이 있는데 이제 연주 자체가
사람이 몰리는 거다 보니까는 연주가 다 취소된다든지 뭐 공연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결국에 생계 유지의 그건데 이제 그게 사라져서 다 힘들죠. 그럼 주변에 이제 친구분들 아니면 뭐 선배분들 아니면 뭐 주변에 좀 간접적으로 들으시는 이야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 친구들 몇 명은 유학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서 많이 독일이라든지 나가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아, 이게 그쵸. 기간이 유럽이 이제 기간이 이제 무기한으로 이제 연기인가요? 언제 그러면? 올지도 연기되고 그래서 다들 이제 뭐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학교 수업이라든지 연습을 해야 돼서 서울에는 있어야 되는데 학교 근처에 자취를 한다고 방을 잡았는데 학교는 수업을 아예 진행하지 않으니까 달달이 월세는 나가고 이제 그런 쪽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아, 그러시군요. 이제 좀 음악과 연극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들어본 건데 사실 비슷하네요, 상황 자체는. 그럼 이제 마지막 패널 분께 한번 같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활동은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 주셨던 것 중에 연출도 하시고 기획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고 또 예술 강사로서도 하시면 사실 예술가로서의 영역을 거의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조금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활동하시는 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포인트는 자연출 하는 거랑 예술 강사 하는 거 굳이 줄이자면 3개로 줄일 수 있는데 일단 예술 강사는 아시다시피 등교를 아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근데 이제 방과후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급해서 앞으로 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네. 이미 못한 거 못한 거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정상 등교를 해야지 그 다음에나 이제 가능한 일인데 사실 이게 과목별로도 좀 패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이제 연극 놀이 하고 스피치를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면서 하고 붙어서 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수강 신청을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좀 꺼리실 가능성이 더 많아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체감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는데 일단 시간은 계속 비워둬야지 되니까 그쵸. 네. 비워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박연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벌써 3월에 공연을 했어요. 3월 11일부터 15일에 오픈런 공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을 했지만 홍보하는 거에 있어서 보통 때 같으면 1대1로 누구누구 보러 오세요 이럴 텐데 그걸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페이스북 같은 거에다가만 글을 올렸어요. 지목을 해서 누구누구씨 보러 와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취소나 연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피해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 고객에 좀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면 직접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공연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실제로 평소에 여지껏 많은 연출도 해오시고 기획도 해오시고 제작도 해오셨다면 과거에 하셨을 때에 비해서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의 비교는 어떤가요? 그 관객들의 이제 숫자라든가 반응이라든가. 뭐 솔직히 말하면 작품이 계속 바뀌었고 공간도 계속 바뀌어서 이렇게 비교를 딱딱딱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조금 신기했던 점은 오신 관객분들이 이것보다 관객이 더 없을 줄 알고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짠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뭐야 생각보다 많네? 이런
왜 하지? 신기하네? 해서 보러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했고, 어려웠던 점은 이제 비접촉식 체온계로 체온을 재고 그 다음에 입장 여부를 가렸는데, 이게 직전에 막 뜨거운 국물 드시고 오시거나 그러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높게 그쵸,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들어가기 직전에 재다가 안 내려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환불해드리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애매하고 죄송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도 뭐 다행히 큰 무리 없이, 큰 탈 없이 잘 마무리가 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뭐 멋진 공연을. 그렇긴 한데 사실 큰 무리라기보다 굉장히 바빠졌거든요. 그 체온 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혹시나 모를 것들 때문에 이제 동선 파악이나 개인정보 동의 같은 것도 관객분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저희 팀에서는 인력을 더 수급할 수 없어서 있는 사람들이 더 바빠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관객분들도 입장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이제 좀 불편해 하셨었어요. 그래도 뭐 저희가 이렇게 뭐 토론할 수 있는 거는 다행히 아무 일이 없이 다들 잘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아트코비트 20에 대한 1차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내일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패널 분들을 모시고 이제 과거 재난 상황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과거에 대처했던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과거에 뭐 메르스라던가 뭐 신종플루라던가 뭐 아니면 뭐 사스라던가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어떤 피해를 받았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 분위기상은 조금 지금보다 덜했다, 아니면 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덜 겪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지금 경미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이가 어리시다 보니 이런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사실 처음 겪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토론을 하는 주 목적은 앞으로에 대해서 이런 재난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 다음 세대들이 이걸 통해서 조금 덜 힘들기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거 재난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대화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그러면 내가 이런 걸 겪어봤을 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이라던가 뭐 아니면 환경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뭐 직접적인 조금 대처안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일 이 시간에 토론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트코비드 20 진행자 노니퍼니 김현수입니다. 지난 1회차는 연극 분야 토론자분들의 소개와 직간접 피해 상황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과거 재난에 대한 피해 상황과 사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이 토론의 취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코비드 20은 서울시 청년청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 단기 사업 중 하나인데요. 그러면 토론자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이제 1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토론자분들의 소개와 활동 상황, 그리고 또 이제 직간접적인 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과거 재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자분들 중에서는 과거 재난에 대해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입었던 피해 사항이 있으실까요? 저는 옛날에 이제 메르스, 신종플루, 세월호 등 많이 겪어봤는데 네네. 배우로서는 메르스 때랑 지금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비슷하시죠? 사실 제가 메르스 때는 군대에 있어서 제가 겪은 건 없는데 네네. 이제 주변 지인들이 그때 이제 힘들어하던 것들을 들었던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과 비슷하게 배우들은 이제 항상 공연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이제 공연이 계속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고, 어떤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달 동안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몇 달 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 같은 공연들 같은 경우는 아예 올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메르스 때도 비슷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에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출타를 아예 못하고 군대 안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끼고 이제 훈련을 받았었고요. 가장 슬펐던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세월호 때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슬퍼하던 기간이었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제가 개그맨 지망생이었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말 조심하고 남들 앞에서 웃기지 않으려고 조심을 했었죠. 사회 분위기가 사실 좀 그랬었죠. 네네. 그때는 약간 이제 다들 이 노란 배지를 달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미 씨는 혹시 나이가 어리시긴 하시지만 어쨌든 그 시간은 보내셨었잖아요. 네. 물론 뭐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피해라든가 아니면 그때의 상황 분위기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사스 때나 뭐 세월호 때나 메르스 때나 전부 저는 다 학생이었거든요. 네네. 세월호 때는 그게 생각나요. 아침에 고등학교 때 아침에 학교 가려고 이제 준비를 막 하는데 뉴스에서 그때 딱 세월호가 이제 가라앉기 직전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아직까지도 머리에 이렇게 남는 거 보면 그때 너무 인상이 너무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너무 불쌍하기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뭐 직접 피해를 입은 건 없지만은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나라가 좀 국민 안전 불감증 그런 불안증 같은 것도 심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메르스 때도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이어가지고 잘 피해를 입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학생이어서 맨날 연습만 해서 근데 그때와 다르게 이번 코로나는 이제 마침 제가 딱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온 이 상태에서 이런 코로나가 터지니까 확실히 이제 그때 학생이었을 때랑 지금 이제 성인이 됐을 이제 사회에 나온 성인이 된 거랑은 진짜 확연한 뭔가 새롭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패널분께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40살이라서 네네. 다 기억들이 나는데 사실 뭐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이거보다는 그냥 2009년도인가에 이제 배우 한 분이 갑자기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그분이 걸린 거 아닌가? 근데 그분이 걸리면 연습을 일단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작업을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지? 라고 하면서 그럼 사람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던 게 2009년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서울문화재단에 그 10분 희곡 그 공모 받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몇 작품을 뽑아서 서울연극센터에서 공연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간소하게. 근데 이제 미리 프리 프로덕션처럼 연습해
주실 분도 만나고, 저는 작가라서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또 이런 사태 때문에 중단이 되고 연기가 되고, 그 과정에서 연출하시는 분이 바뀌고 뒤에 그렇게 공연이 된 적이 있었고요. 세월호 사건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터지고 나서 이제 물론 막 놀고 떠드는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것 때문에 좀 타격이 있긴 했지만, 사실 그거를 생각하면서 더 슬퍼하셔서 이제 혼술하신 분들도 많고 더 감정적으로 같이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기저질환자나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더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때문에 가족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는 것들이 더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사스, 메르스, 뭐 신종플루 이럴 때 2m 거리두기 이런 말은 사실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렇게 2m 거리두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극장에 관객을 앉힐 때도 2m씩 떨어져서 앉게 해야 한다, 이런 공문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조사도 나올 거다, 이제 뭐 잘 안 되면 벌금 300만 원까지 때릴 수 있다, 공문들이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 칸, 두 칸씩 떨어져 앉히기가 굉장히 편하지만, 어떤 소극장들은 의자가 개별로 되어 있지도 않고, 사실 장소의 개념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준도 굉장히 다른 것보다 좁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m를 지키려면 뭐 10명? 왜냐면 앞뒤로도 2m를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서로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뭐 10명, 15명 놓고 공연을 하라는 얘긴가 싶어서 좀 의아했었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제 공연을 우리가 한다, 안 한다, 그 개념보다도 관에서 하는 거는 거의 취소가 됐었고, 근데 이번에는 민간한테까지 이렇게 되면은 취소해야 되겠네, 2m씩 떨어뜨리고 하고, 사람들이 걱정이 너무 많은 시기니까, 예, 그래서 취소해야겠다는 생각을 민에서도 많이 하게 되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연 준비하면서 배우들하고 미리 의논을 했어요. 관객이 몇 명 오면 하고 몇 명 오면 안 하자, 그거를 미리 정해놓자. 왜냐하면 너무 모객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저는 차원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승리들이랑. 네. 분야가 어떻게 보면 저랑 이제 경미 씨 같은 경우는 음악 분야고, 이제 승철 씨하고 혜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연극 분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상황이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까 이제 혜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는 사실 질병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재난이죠. 근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그래도 언급을 하고 싶었던 건, 사실 세월호 때는 전 국민이 슬퍼하고 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문화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가 뭐 아니면은 조금 다른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갔거든요. 전 국민적으로 좀 타격이라기보다는 그냥 분위기만 조금 안 좋게 흘러갔는데, 실질적으로 예술가들한테는 좀 타격이 컸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거의 세월호가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침 사항이 내려왔던 게, 뭐 야외에서 축제 형식의 어떤 형태의 공연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진짜 말 콘서트라던가 이런 거 자체를 다 막았어요. 정말로 국경이라는 행사도 막을 정도로
분위기가 예술가들한테는 좀 컸어요. 왜냐면 그게 생업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연말 정도 돼서 다시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긴 했지만 그 기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몸으로 체험했던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를 거의 다른 일을 못했던 기억이 나서 사실 이제 재난이라고 조금 표현을 했습니다.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본인들이 겪었던 부분들을 과거 재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재난 상황이다 보니 현재 예술가 분들 또는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혹시 아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다른 뭐 예술가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프리랜서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순서를 반대로 혜영씨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공연이 지금 공연계가 굉장히 관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 그게 관객이 한동안 공연을 안 보다가 이제 공연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대안 중에 나온 거 중에 하나가 관람료를 일부 지원하겠다라는 거가 있어요. 아직 이게 코로나19가 완전히 좀 마무리되고 나서 후속 조치로 나올 방안이라서 사실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공문으로 여러 번 본 상태거든요. 저는 공문 같은 걸 다 확인을 하는 편인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짜리 공연이라고 치면 관객들이 2만 원을 다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나라에서 세금으로 일부를 지원을 한다. 이런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잠잠해지는 시기를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기준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려면은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준비를 하고 있거나 고정 레퍼토리가 있는 극단에만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거든요.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큰 프로덕션에 유리한 방식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부익부 빈익빈처럼 그런 팀에만 국민의 세금이 쓰이게 될 거고 사실 전에 1+1 사업이라고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유행병 때문에 문화예술을 지원해 준다고 지원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객이 한 명을 유료로 보면 한 명을 무료로 보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부 나쁜 제작사와 기획사들에서 인터파크 아이디를 사들이고 정말요? 이렇게 해서 거액의 돈을 해먹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걸려서 뭐 환수 조치되고 그러긴 했지만 사실 그런 식의 방향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프로덕션에 무리하는 것보다는 보다 좀 개인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은 뭐 저도 제작자지만 모든 제작자들이 다 선량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모든 배우나 모든 스태프들에게 다 정당한 대우를 해주면서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한 명 한 명한테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게 이번에 코로나19가 굉장히 문화예술계 전반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력의 정보를 쌓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여부가 달라지고 정보력이 늦은 사람은 끝났네? 이게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난 몰랐네?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서치를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 예를 들어 뭐 스마트폰이 없을 수도 있고 컴퓨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정보가 흩뿌려지는 것들은 거의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과 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오늘 못 떴나 하고 보고 있고, 제가 그렇거든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걸 넣어야 되나 저걸 넣어야 되나 하고서 그냥 이렇게 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정보에서 소외를 당해요. 마치 지금 온라인 개학에서 어떤 친구들은 이거 컴퓨터 킬 줄도 모르는데 어떡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고, 누군가는 뭐 학교 안 가니까 편하네 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듯이, 그래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알려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잘 되고 있지 않다. 네, 그거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솔직히 저 이어서 가면은 네네. 제가 그 소외된 사람이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소식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예술인 등록도 이제 늦게 신청을 해버려가지고 창작 지원금이나 이제 예술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아, 네네. 하반기에 떠요. 네. 상하방이 나눠놓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예술인 등록도 지금 한 번 취소가 됐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예술인 등록을 해준다고 했는데 네네네. 계약서를 내는데도 회차가 모질러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회차. 그래서 제가 12월 달 회차만 보냈는데 4월까지 다 보내버렸어요. 네네네. 그러고 또 지금 한 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아까 우리 그 작가님, 연출님, 네. 제작님처럼 저는 정말 저 말이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제작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선량하고 착하게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 정말 대형 기획사, 대형 제작사 같은 경우들이 솔직히 말하면 안 받아도 되는 상황에서 그 정보력 싸움에서 이겨서 먼저 다 받고 자기네들은 피해를 많이 받지 않았는데도 지금 뭐든지 다 신청을 넣어서 받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서울예술문화재단에서 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제작사 쪽 이런 데 쪽에 150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긴급으로 나온 게 있죠, 추경으로. 네, 근데 그게 150팀이면 과연 정말 피해를 받은 팀들이 다 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그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잘 확인이 돼서 할 수 있을지, 항상 이런 것들 보면은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는 소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청렴결백하게 진짜 피해를 많이 받은 팀들이 꼭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면 좀 더 많이 주든가. 제가 알기로는 그 방금 말씀하신 승철 씨가 얘기하셨던 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의 그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제 예술가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어떤 걸로 추경이라서 추가 예산을 이제 편성해서 준 건데, 근데 그 예산이라는 게 사실 다른 곳에서 쓸 곳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마 제한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여 개 팀 정도가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됐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보충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실 많은 예술가 분들에게 이제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모르시는 내용일 수도 있으세요.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 그 예술인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게 뭐 직접적으로는 이제 지자체죠. 이제 뭐 각 시청이라던가 구청에서 아니면 이제 군 단위의 어떤 도 단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정책 자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단에서, 각 재단,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인 제안은 아마 정책 지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그게 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재난 긴급 생활비라던가 뭐 그다음에 뭐 경기도에서도 얼마 전 뉴스가 크게 나왔었죠. 경기도는 뭐 어떤 구분을 짓지 않고 전 도민들을 상대로 주겠다, 재난비를 주겠다라고 해서 주었던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그 기준 자체를 좀 완화해서 더 많은 국민들한테 그 재난비를 주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아직 잡힌 거는 없지만 뭐 뉴스에 나올 정도로 공표를 했으니 곧 그런 부분들이 내려오겠죠, 국민들이. 뭐 그 이외에는 뭐 재단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혜영 씨가 말씀하셨던 뭐 승철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추경으로 추가 예산으로 이제 진행되는 공모 사업들이 있고요. 또 제가 좀 구체적으로만 하나를 좀 뽑자면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현재 제 소재지가 사업자 소재지가 영등포구예요. 이제 집은 성북구기는 한데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영등포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인 어떤 지원 사업을 주셨어요. 조금 구체적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업 제안서를 넣으면서 소액이기는 하나 원래 처음에는 조금 큰 금액이었는데 그 선정된 단체나 개인의 어떤 숫자를 더 늘려서 말씀하신 여러 예술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단체든 개인이든 예산이 좀 많이 적더라도 그 실질적인 혜택을 좀 받았습니다. 뭐 그리고 그 이외에는 영등포 문화재단에서는 이제 코로나19 보증 대출이라 그래서 재단에서 예술가들을 조금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 일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사실 예술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업주가 아닌 이상은 다 프리랜서, 뭐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라던가 금융권에서는 대출의 기준에 사실 못 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말 그대로 신용대출이라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영등포 문화재단에서 이제 보증을 서서 은행권에서 이제 받을 수 있게, 소액이나마 받을 수 있게 좀 도움을 준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어떤 정책들을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예술가들 긴급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직접적인 지원보다 약간 간접적인 지원이죠, 사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자면 시중 저금리로 대출, 마찬가지로 각 문화재단이 했던 것처럼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활동 증명을 한 예술인에 한해서는 재단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마침 저금리죠. 2.2% 원래 기존에 대출이 있었던 건데 그 이자를 1.2%까지 더 낮춰서 거의 절반 정도까지 낮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저희 토론자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건데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과거 재난, 그 다음에 뭐 현 정책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이 어떤 게 필요할까? 연극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라면 공모 사업보다는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으실까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번에는 승철 씨에게 한번 먼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준비 안 할 때마다 아, 그러면 우리 혜영 씨에게 넘기도록 해볼까요, 먼저? 네네. 사실 네. 대부분 지금 공모 뜨고 있는 것이 네. 제안서나 기획서를 써라. 네, 그쵸. 있어요. 근데 사실 모두가 그거에 특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쵸, 네. 예를 들어 제 신랑은 연극 배우인데 이번에 이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한 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써?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늘 서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또 쓰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가 공연을 어쨌든 새로 만들어라 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 라든가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라 이에요. 근데
이게 음식점으로 따지면 신메뉴 메뉴를 개발이죠. 새로 만들어라 같은데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소상공인 음식점 같은 거에 예를 들어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정부가 음식점에 뭐 닭볶음탕 집에 돈가스를 껴넣어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전혀 다른 분류니까. 네. 네. 자기가 잘하는 분야들이 다 있고 자기가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극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거를 해주세요. 그럼 내가 도안을 드릴게예요. 네. 근데 그 도안을 드릴 게도 굉장히 좀 풍족한 예산이라면 아 그래 그러면 전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닭볶음탕을 하지만 돈가스를 열심히 연마해볼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 닭볶음탕은 일단 아니라야 되고 뭔가를 빨리 달라고 해요. 그런데 연마할 시간과 돈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요. 계속 새로운 거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거가 빨리 준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공부도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열심히 하지만 느린데 결국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누군 딱 보면 바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게 다 딱 보면 바로 아는 사람들 위주로 툭 치면 툭 나오는 사람들 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느린 사람들까지 같이 갈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신메뉴 개발 같은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공모 사업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다수를 위한 것보다는 소수를 위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도 좀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 사업소를 쓰고 나서 떨어지면 가슴이 아파요. 잘 썼는데 정말 열심히 썼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혜영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양한 혹은 조금 뭐 근접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같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게 맞나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승철 씨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아니, 솔직히 연극이 새로운 방향으로 뭔가 지금 현 상황에서 바꾸어서 뭔가 어렵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말고는. 근데 아까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것을 봤는데 혹시 LG U 플러스 말해도 돼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 그 온라인 콘텐츠 응원하는 네네네. 거죠? 네. 보니까 온라인 콘텐츠로 몇몇 곳과 그 컨소시엄, 계약을 네. 해서 온라인 콘텐츠로 연극을 보여주고 공연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만들었더라고요. 네네네.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멋지다고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수급하는 이 관객들과 시청자들한테 이 생동감과 즐거움을 더 주지는 못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취지이지만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보다 기업에서 도와줘서 그렇게 한 것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은 드는데 채워질까? 오히려 실망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내가 안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잖아요. 그쵸, 네네. 무슨 의미인지 마음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저도 그렇고 이제 경미 씨도 그렇고 공연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지원 사업을 쓸 때 사실 랜선 콘서트를 제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아트 코비드 20도 맨 처음에 기획안은 랜선 콘서트였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저희가 2차로 이 청년천 지원 사업을 선정이 된 건데 1차에서는 랜선 콘서트가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결과 발표를 보고 제가 이거를 방향성을 좀 틀은 거긴 하지만 사실 그거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만큼 과연 관객들에게 아니면 이 영상을 얼마만큼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게 그만한 퀄리티와 뭐 정말 뭐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큰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소기업들이나 작은 회사들은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만큼의 공연의 값어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승철 씨가 말씀하시는 게 공감 가요. 정말로. 그 사실 공연은 생동감이죠. 라이브, 네. 정말 라이브라는 의미가 가장 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경미 씨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현사에서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아티스트로서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바라는 점보다는 이번에 이제 대학도 졸업함과 동시에 이 코로나 터지면서 그게 날라와요. 건강보험내라고. 건강보험금을 내라고 날라오는데 나 이제 다 졸업해서 돈이 없는데 무슨 건강보험금을 내라고 이렇게 날라오지? 함과 동시에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돼요. 근데 제가 또 악기를 새로 3대를 구입을 해야 돼서 1,4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때까지 내가 오브리로 연주를 한 돈 가지고 이거를 막 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그 예술인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그 대출금을 1.2%라도 한 달에 7만 원대 돈을 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연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교회 성가대 연주를 쉬었는데 다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 대출금 그 7만 원을 갚기 위해서라도. 근데 한 번 교회 연주 일요일마다 갈 때 4만 원을 줘요. 그 4만 원 가지고 이제 많은 음악하는 예술인들이 한 교회 연주를 나가도 한 회당 4만 원, 5만 원을 받고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뉴스를 보니까 대출도 내주고 뭐가 지원금도 주고 잘 돼 있는데 예술인들이 대부분의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예술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예술인들이 이런 돈을 준다고,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 후에 그 후에도 생활이 뭐 안정되거나 또 더 잘 되고 이런 건 없는데 그 대출금을 계속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정부에서 40억을 더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은 또 그게 다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막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데 또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은 정보력을 또 전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는 이제 무엇보다도 뭐 요즘에 그 많이 문자가 날라오고 설문조사하는 예술인들 상대로 설문조사하는 것도 날라오고 해서 했지만은 뭐 정부도 무엇대로 자기들 나름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 바라는 거는 이제 복지 문제에 대해서 힘을 더 쏟았으면 하지만 우선적으로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많은 예술인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우리 토론자분들이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전 7월에 공연합니다. 잡혀 있어요. 7월에요? 네. 한번 여기서 한번 홍보 한번 해주시죠. 괜찮습니다. 네. 네,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권리장전 2020 친일탐구 참가작 중에 하나로 방혜영 작 연출의 연극집단 공연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공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주최하는 권리장전 페스티벌 측에서도 고민이 많은데요. 예,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들 열심히 잘 공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 꼭 보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2회에 걸친 토론은 이제 종료하도록 하고요.
많은 의견을 모을 수 없어서 다소 아쉬우나 그나마 이렇게나마 서로의 상황과 의견을 모아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을 통하여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이해에 걸친 토론 감사하고요. 많은 의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